현지 시간으로 전날 밤 트럼프의 후보 수락 연설이 있었고 오늘 증시는 전반적으로 하락했습니다. 트럼프의 후보 수락 연설은 제가 좀 거의 헷갈릴 정도였는데 이게 공화당 후보 수락 연설인지 아니면 대통령 취임사인지 헷갈릴 정도로 굉장히 분위기가 역동적이었고 화려했고 트럼프는 거의 승리를 확신한 것처럼 보였습니다. 둘러싼 공화당 사람들의 생각도 마찬가지였을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반면에 바이든 캠프는 굉장히 혼란에 빠져 있는데요. 계속 언론에서 이 바이든이 거의 사퇴를 결심했다, 주말에 한다, 가족까지 설득을 하고 있더라, 뭐 낸시 펠로시도 그렇게 얘기한다더라, 이런 이제 추측성 기사가 계속 나오는 상황에서 바이든이 정작 입장을 밝혔는데 미래에 관한 도널드 트럼프의 어두운 이런 비전은 미국인의 정체성을 나타내지 못한다. 민주당과 나라와 함께 우리는 그를 투표소에서 이길 수 있다. 이렇게 성명을 냈습니다. 사실상 후보 사퇴 의사가 없음을 밝힌 것이죠. 그리고 이렇게도 말을 했는데요. 그리고 나는 다음 주에 선거운동에 복귀하기를 기다리고 있다. 코로나 때문에 지금 격리되어 있지 않습니까? 전혀 후보 사퇴할 의지가 없고 또 다음 주부터 열심히 뛰어보겠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래도 지금까지 상황을 보면은 트럼프가 승기를 잡은 것은 확실해 보이고요. 다시 대통령이 될 가능성을 베팅한다면 지금 트럼프에 베팅하는 게 확률적으로 도박사라면 그렇게 베팅을 하는 상황일 것 같습니다. 지금 트럼프의 공약 중 역시 핵심은 관세라고 봐야 할 겁니다. 이날 연설을 보면은 동맹이란 나라는 오랫동안 미국을 이용해왔고 미국에서 물건을 팔고 싶으면 미국에서 말들면 된다. 동의하지 않으면 100%, 200% 관세를 부과해서 미국에서 못 팔게 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 그리고 트럼프가 과거에 한 공약이 있죠. 중국산 제품에는 60%, 다른 나라의 제품에도 10%의 일률적 관세를 매기겠다. 이렇게 공약을 한 바 있었습니다. 그러면서도 이 트럼프 2기 정부에서는 이런 과감한 감세를 통해서 인플레를 잡을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말을 했는데요. 사실 트럼프를 지지하지 않고를 떠나서 이 관세 문제 그리고 트럼프 정부 때 아마도 펼쳐질 이민 급감 문제 이런 문제가 사실은 인플레를 잡는 데 그다지 도움이 되지 않을 수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실제로 이 초당적 연구단체라고 볼 수 있죠. 피터슨 국제경제연구소가 내놓은 자료를 보면은 트럼프의 관세 부과 계획은 평균적인 중산층 가정에 연간 1,700달러 정도의 추가적인 비용을 들게 할 수 있다. 이렇게 분석을 하는데요. 보고서에서 나온 이 그래프가 핵심이 될 것 같습니다. 여기서 세금 부과 이전의 가격이 이 P월드고요. 관세가 부과되면 이렇게 가격이 올라가서 P테리프 이 가격이 올라가죠. 그러면 이 소비자 인구가 기존에 이만큼이었는데 소비자 인구가 이렇게 줄어들면서 초록색 그리고 요만큼이 이제 사회적 비용이 되고 요만큼이 이제 세금 수입이 될 텐데요. 여튼 이 경제학적으로는 명확하게 이런 공식이 성립이 됩니다. 세금이 부과되면 소비자의 후생이 떨어지면서 오히려 평균적인 어떤 사회적인 비용은 늘어날 수 있다. 그래서 이 연구소가 분석하기로는 평균 미국 가구는 오히려 연간 1,700달러 정도의 부담을 느끼게 된다고 보고서는 추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민 문제를 얘기하지 않을 수 없을 것 같은데요. 결국 이 트럼프가 강조하는 이민의 억제가 경제에 본격 효력을 발생시키게 되면 제가 여러 번 이 그래프 말씀드리지만 오히려 이 공급곡선이 긍정적인 충격으로 오른쪽으로 가는 게 아니라 반대로 이 점선에서 실선으로 가는 왼쪽으로 가는 이런 효과를 발생시키게 되고 이는 결국 물가 상승률을 다시 높일 수 있는 그런 효과를 낼 수 있다고 그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연준의 9월 인하설이 본격화되고 있는데 사실 지금 이번에 유로존이 이전에 금리를 한번 내리고 다음 후속 금리 인하를 굉장히 지금 고민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이 금리를 한번 인하하더라도 그 후속 인하까지 걸리는데 꽤나 많은 고민이 들 수 있다. 그러니까 과거만큼 저금리 시대로 돌아가기는 힘들다는 그런 지적이 많이 나오는 게 현실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나온 최신판 연준 패드노트를 보시면 지금 전 세계가 팬데믹 이전과 그 이후에 경제 재반 여건이 얼마나 달라졌는지가 나오거든요. 보시면 팬데믹 이전 시기에는 물가 상승률이 굉장히 억제되어 있는 그런 시기. 특히 미국을 보면은 물가 상승률이 점점 낮아지는 그런 굉장히 물가에 친화적인 그런 시기를 오래 살고 있다가 팬데믹 이후에는 이렇게 경제 구조가 확 바뀐 모습을 볼 수 있고 그리고 이거는 유로존을 분석한 데이터이긴 합니다만 미국 경제 전반적인 모습과 함께 설명해도 방향에는 큰 문제가 없을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지금 인플레라는 큰 병이 왔고 그걸 엄청난 규모의 이 항생제와 약물로 쏟아부어서 그게 금리 인상이겠죠. 상당히 정상 궤도에 잡히긴 했습니다. 이 병세가. 근데 언제든 그러니까 체력이 너무 나빠진 거죠. 경제 구조적으로. 언제든 새로운 자극이 생기면은 다시 물가가 쉽게 튀어올 수 있는 특히 이 새로운 국면에서 새로운 이 서플라이 쇼크가 생기면 이 초록색 점선처럼
훨씬 더 예상보다 많이 물가가 올라가는 그런 모습, 그러니까 물가에 대한 민감도가 여전히 높은 상태라는 것을 이 그래프가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트럼프 1기 시절에 관세를 때리고 이민문을 걸어 잠글고 했을 때의 미국 경제의 상태와 지금 트럼프 2기 시절이 만약에 온다면은 같은 정책을 폈을 때 물가 측면에서 받아들이는 자극은, 경제가 수용할 수 있는 어떤 그 자극은 지금이 훨씬 취약할 수 있다는 것이죠. 따라서 트럼프가 대통령이 된 이후에 시장 일각에서 우려하는 대로 물가에 대한 부담이 우리 생각보다 더 크게 올 수 있고, 따라서 지금 시장이 보는 것보다, 심지어 연준이 보는 것보다 금리 인하의 속도가 의외로 더뎌질 수도 있겠다는 것을 이번 최신판 연준의 패드노트가 시사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사실 이런 건 당장의 투자 결정에는 도움이 되지 못하지만 이론적 측면에서 또 장기 투자 의사 결정에 참고하면 좋은 자료라서 제가 들고 와봤고요. 이것은 사실 트럼프를 지지하느냐 그렇지 않느냐와는 무관하고, 트럼프가 새로운 대권을 잡았을 이후에 경제가 이런 구도로 갈 수 있다, 이런 거를 알려주는 그런 중립적인 자료이기 때문에 트럼프 지지와는 상관없다는 사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오늘 브랜드 영상 이것으로 마무리하고요. 구독과 좋아요도 울과 열부 사랑도 함께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